김희정의 봄봄 고고 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한,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효정의 봄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8회차예요. 네, 네. 그 7회차를 그냥 거의 너무 급박스럽게 끝난 것 같긴 해요. 그랬죠. 할 얘기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이제 한 거로서 좀 정리하고 혹시 네.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못한 얘기 있으면 짧게 한마디 하시고 시작해도 되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도 잘 해야 되고 통합당도 정말 야당답게 이제는 쇄신도 좀 하고 체질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정부 여당한테 힘을 실어줄 땐 실어주고 코로나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경제 위기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야당이 할 일이 많거든요. 도와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 적극 도와주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한테 이의 제기할 거 있으면 그때는 또 설득력 있게 이의 제기하는 그런 체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체질은 딱 정의당 체질이에요. 정의당 이번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여간 비례대표제의 덕을 볼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거대 양당이 그 대기업 갑질을 하듯이 이제 하는 바람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랬죠. 그 덕분에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심상정 대표가 당선이 됐고 5명의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 돼서 그 촉수는 그대로 좀 됐어요. 뭐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의당이 주장하는 그 다른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나가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 개헌 문제도 이게 이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된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왔다가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개헌 문제를 빨리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20대 국회가 그걸 받지를 못한 거죠. 이제 심의 또 생겼으니까 아마 초반 한 1년 안에 개헌 문제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잘 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리 그 더원 방송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경기 남부 지역의 판세를 우리 유 대표님이 좀 일단 짚어주시고. 전체 짓기 전에 일단 처음에 경기 남부 지역이 우리 관심사들 중에 하나가 안성, 평택, 오산, 용인 이런 데들이었었는데 안성 우리 쪽집게 도사께서 용환 점쟁이가 그대로 맞히셨어요. 안성은 어떻게 우리 형님 거기 동네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김학용 후보가 이번에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개인적 해석인데요. 제가 여기 이름이 용환이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서 용환 점쟁이 소리를 듣긴 하는데 또 아재 개그 그냥 막 던지시네. 그런데 김용환 점쟁이 그렇죠. 왈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용환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0.3인데 이게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부터 계속 판세를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 지지도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효과 이제 이규민 후보가 이재명 라인이에요. 그렇군요. 월드컵 경기장 그 사무총장 그랬군요. 경기도 월드컵. 도지사 캠프에서 선거운동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 지금 제가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이 토론회에서도 그냥 서로 고발한 거 가지고 이제 공방을 치열하게 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 남은 기간 또 한 나흘 동안 저는 미리 그냥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서 예측이고 이거 추세를 읽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요?
이야. 진짜 이런 거 막 이렇게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예. 시장도 맡으셨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이기민. 이기민은 정말 네. 조금 자신 있게 얘기했었고. 역전할 거라고 예. 뭐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때 걸으셨으면 제가 진짜 한턱 제대로 냈었을 텐데. 내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안 걸었는데 그리고 네. 임보라 시장님은 그 당시 이제 이미 이제 오늘 아침에 취임을 이미 하셨죠. 네. 시장님이에요 이제. 네. 그때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뒤지는 거로 나와서 예. 정말 그랬었죠. 그것도 약간 좀 커서 자신 있게 못 걸고 못 예. 얘기하고 이제 네.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했는데 어쨌든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전체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점이 그냥 용한 점쟁이가 김용환의 용한 점쟁이가 그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돗자리 깔으셔도 되겠다. 근데 좀 그렇게 틀린 생각해요.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유이동 당선됐잖아요. 유이동 피현욱 그렇죠. 의원이고. 예. 네네. 예.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성이 네. 정말 이변에 네. 굉장한 이변, 우리가 아는 이변 중엔 네. 상당히 큰 이변입니다. 그 김학용 네, 네. 의원이라는 그 굉장한 중견 그렇죠. 예. 삼선 의원을 꺾고 네, 이기민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급이었는데 네. 어쨌든 물리쳤죠. 네. 근데 이규민 후보가 물리친 거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이변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규민 그렇군요. 후보에게 유리한. 네. 예. 뭐 막판은 아니고 중간에 이미 중앙 언론에서 김학용 의원의 고3 땅 산 문제. 이게 지역의 여론이 많이 형성됐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김학용 의원이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이제 해명도 하고 뭐 했죠. 네. 그런데 그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얘기해도 아유 현역 의원이 자기네 동네 그 개발 예정지 자기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런 곳에 톨게이트 근처 이런 곳에다가 땅을 사놓고 이러는 거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규민 후보가 이재명 도지사 캠프에 계시던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스포츠인들이 월드컵 경기장 사무총장을 하면서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규민 시장 후보하고 국회의원 후보하고 그 당시에 지원을 했군요.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도 상당히 큰 공약을 내걸었어요. 평택은 막 전철 뭐 이거 고속철 막 차있잖아요. 안성은 이제 옛날에 천안에서 안성 왔다 갔다 하던 그 기차가 있었죠 옛날에.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없어졌죠. 네네. 평택 너무 부러워합니다. 여기 전철이 그냥 뭐 여기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동탄에서 안성으로 해가지고 충북으로 해서 청주 내려가는 오송 고속철을 하겠다고 경기도지사와 충북도지사와 그래서 MOU를 했죠. MOU 체결해서 체결하고 거기에 얼마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후보들 예. 그분들 참여해가지고 같이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지역 내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말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차명진 인천의 누구죠? 민경욱 그다음에 김진태. 네, 김진태. 뭐 이런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죠. 막말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심리적 역린이나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보스에 대한 심리 경호를 잘해야 된다. 이런데 국민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안성에서 그런 땅 문제라든지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라도 그렇지. 그 경계선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가 개발이 되면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짜증이 나지.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역시 개발 여러 가지가 좀 있었군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신문사를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에요. 언론사 대표시죠. 급이 유성 대표급이에요. 그렇군요. 언론사 사장님 출신. 용한 점쟁이가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은 네. 뭐 오래전에 정말
연세대학교 학생 시절에 예. 안성에 이제 고3으로 의화를 나오신 거죠. 아, 의활- 의활, 예. 의료 봉사 활동. 그렇죠. 의료 봉사 예. 활동을 나오셔서 그때부터 농민들과 이제 굉장히 친숙한 인연을 맺으시고 네. 졸업하고 여기 병원을 서울에서 거기 의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김보라 의원님은 이제 그 시장님은 그 간호사시고, 네. 그 개업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의사분들도 같이 계시니까 네. 그 여기 개업을 여기서 하는 게 어떠냐 음흠. 이 제안 받아들여 가지고 네. 그 의사분들과 간호사님들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그 병원을 낸 거잖아요. 이게 전국의 모델이고 예. 그게 중앙 언론도 굉장히 많이 그 탑니다. 안성의료생협. 그때 옛날에는 생협이었는데 생협인데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바뀌었죠. 협동조합으로 바뀌었군요. 안성 의료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게 뭐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안성이 그렇죠. 아주 그냥 모델이었죠. 그거를 이제 초창기 멤버이고 네. 그 조직도 다 하신 거고 네. 그 조합원도 한 4천 명 넘는 요새는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그분을 지켜본 거죠. 그 원래 정당 하시던 분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뭐 봉사라고 해도 좋고 그렇죠. 지역사회 발전 활동이라고 해도 좋고 네.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해도 좋고 농민들의 의료 활동이라고 해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 하시는 뭐 분이죠. 이런 예. 활동이라고 해도 좋고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지역에서 아주 분이에요. 그냥 그 성실하게 오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네.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네. 키워주셨죠. 그 4년간 도의원도 아주 우수하게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된 거죠. 그냥 이변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역시 그냥 괜히 저 쪽집게가 아니시라 예. 이미 과학적 데이터가 예. 그냥 딱 밑에 돼 있군요. 그렇죠. 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비과학적으로 점을 친 거죠. 그 평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 저 본봄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의 네, 초박빙, 초접전 지역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여론조사에서도 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평택은 저희가 될 거다. 이동 의원하고 공재강 후보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봤는데 이 결과를 딱 봤을 때 예. 이거는 정말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 그걸 아주 딱 이제 드러내는 예. 그런 선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전국적으로 66점 몇 프로, 네, 2% 이제 최종 집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66%가 넘는데 네. 평택은 59%가 안 됐거든요. 예, 예, 59% 정도, 정도. 59% 예, 정도고 경기도 전체에서 포천 아래에서 네. 투표를 안 한 걸로 포천 다음에 평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네. 이 평택 이번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에는 이제 평택 을의 경우 네, 공천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비 후보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이 예비 후보로 뛸 정도의 사람들이면 민주당에서 평택에서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이잖아요. 당 활동도 예. 그렇고 네. 지역 활동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중앙당에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을 낙하산으로 했는데 그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예. 좋은 분이긴 한데 예. 너무 늦게 그렇게 온 데다가 그렇죠. 지역을 너무 모르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얘기 중에 이제 그 실언 한 몇 개 그걸 또 짜깁기 해서 막 뿌린 거예요. 이제. 네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이번 선거가 을 쪽에서 네. 흥이 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택 을 지역에서 유이동 후보가 이기고 김현정 후보가 이제 진 거는 말씀하신 대로 김현정 후보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공존이라든지 사회적 연대라든지 우분투 그렇죠, 우분투. 활동을 예.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좋으신 분인데 네. 정치 현실 평택이라는 정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바로 전략 공천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을 아웃시키고 예. 그냥 전략공천으로 한 달 전에 그냥 내리꽂으니까 기존에 이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심해진 것이 아마 이제 패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이제 평가를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 상황으로 보면 유이동 현역 의원이 당선된 게 이변이죠. 그렇죠. 민주당 바람이 이렇게 맞습니다. 세게 네. 불었는데도 예, 유이동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같은 심지어 그렇게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김학영 의원이라는 걸출한 저 삼선 예. 의원까지도 꺾었는데 예. 여기가 뭐 그 꺾은 거는 평택을이 못 꺾은 거는 아마 그런 공천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갑 같은 경우에도 네, 공재광 전 시장이 낙선한 거는 결국 거기도 평택을 통합당 지역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활동도 하고 여기서 네. 경선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예.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평택 갑으로 평택 의뢰 지역위원장을 평택 갑으로 단수 공천을 그냥 주면서 이런 공천 문제가 평택 갑에 있는 그 통합당의 그 지지자들,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반감이 결정적인 저 패인이 아닌가. 그 당시 을 쪽에 계실 때 공재광 후보님이 그때 민주당에 누구랑 붙여도 다 이긴다. 다 이긴다 그랬죠. 예, 예. 그렇게 뭐 그랬죠. 실제로 여론조사도 예, 계속 대략 그런 그렇게 식이었고요. 나왔죠. 네. 그것 때문에 중앙당에서 6명인가를 그 예비 보도를 다 날렸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공재광 후보를 이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이제 갑으로 보낸 거예요. 예. 이게 참 그런 점에서 이변이긴 하지만 이게 홍기원 후보가 뭐 굉장히 시장을 잘한 네. 그런 후보를 물리친 신인이 또 홍기원 후보를 만나본 많은 사람들 표현으로 들어보면 정치인 같지 않고 아직도 공무원 같다. 뭐 막 이제 그런 식의 그가 좀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 좀 부족한 것처럼 네. 수줍어하고 막 하는 게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분인데 네. 그 걸출한 그 시장을 하신 분을 그냥 뭐 물론 자기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효명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꺾은 거는 정말 이변이죠. 그 또 중요한 또 한 요소가 이 비전 일동이 평택 구평택의 중심인 그렇죠. 예. 비전 일동을 선거구 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송탄 평택의 북부 쪽에 갑자기 그냥 뜯어다 갖다 그냥 붙여서 뭐 저희가 이제 우리 방송사에서도 이걸 뭐 유리맨더링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맨더링이라는 게 자기 게리맨더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뜯었다 붙였다 했다 해서 유리맨더링하고 붙이긴 했습니다만. 난 뭐 OBC 더원 방송에서 쓴 말이라 유성 대표가 만든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네, 예, 제가 저 지적 소유권을 따왔죠. 어쨌든 이런 갑자기 구평택의 중심 지역을 그 갑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선거구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선거구 투표율도 낮게 하고 의회의 결과들을 낮게 하는 물론 홍기원 후보한테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유리한 공정한 후보한테는 의외의 결과일 수 있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표 개표 결과에서도 이제 반영이 이제 완전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3,500표를 그 홍기원 후보가 이겼는데 그 비전 1동에서만 그 3,000표, 3,200표인가 몇 표 넘게 홍기원 후보가 이겼거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마 이 평택 전체 갑을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인숙 후보의 탈당이 을에서 있었죠. 그것도 김현정 아주 후보한테는 뼈아픈 김현정 후보의 악재는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 1동이 갑으로 이렇게 유리 맨더링 이렇게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민주당에서 후보 하나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꽤 표를 많이 그것도 얻었어요. 공천 문제가 그냥 네, 잘 그냥 경선을 해서 그 중에 그렇죠, 한 그렇죠. 후보가 됐으면 네, 이인숙 후보가 탈당해서 한 게 이제 나올 원흉처럼 일도 될 없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인숙 후보가 3,800표인가요? 꽤 많이 얻었어요.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표차가 2,000표밖에 안 나거든요.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표도 안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네. 또 그 내일 방송 네. 하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이제 코로나로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농민들이 작지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네. 뭐 과수농사, 뭐 채소농사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배농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생산해놨는데 학교에 납품하려고 그러니 계약을 안 하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네. 뭐 그래서- 그때 뉴스에도 보니까는 감자가 예. 뭐 완전히 그냥 버릴 지경이고 막 이래서 예, 이게 예. 지금 농산물 문제가 빨리 처리되고 이런 네, 네. 농민들의 시름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그래서 될 내일 그런 그 것들이 농민들을 좀 모시고 네. 배농협동조합 하시는 예. 분들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농사 지신 거 갖다 놓고 무슨 협동조합이라고요? 배농이라고요. 배농협동조합. 예, 베푸는 베푸는 농민들. 농업인, 예, 농민들. 농민들. 네, 네. 예. 그 배농협동조합 그 관계자분 이사장님과 예. 혹시 몇 분 더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쌓아놓고 홈쇼핑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더운 합니다. 방송이 이러다가 이제 홈쇼핑까지도 이제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 배농협동조합에 돈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단 한번 홍보해드리는 거니까 네. 좀 관심 가지고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올해 어제 선거 결과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아마 준엄한 심판이고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받아 안아서 새롭게 개혁 잘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평택 경기 남부 이 지역들도 아무튼 시민들의 뜻을 잘 존중해가면서 뽑히신 분들이 네. 잘 정치를 펼쳐 나가시고 시정을 펼쳐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성의 시장과 국회의원을 맞춘 용한 점쟁이 그리고 오산을 딱 맞추신 그래서 함께 좀 부끄럽습니다. 함께 네. 밥 먹는 것으로 네. 내기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오시 더운 방송에서 만든 이 김정의 본범 네. 8회차 방송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정의 본봄 고고 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